그 두 가지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성남시 무상복지는 이제 총괄로 얘기를 했는데 저기 요즘 번호그라프 문제 없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나와주세요. 뭐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당신의 의지, 입장을 이제 주로 밝혀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이제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뭐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무상복지 3대 무상복지 예산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부시장. 근데 공교롭게도 구청의 이제 건설과 예산이나 뭐 이쪽 부분은 이제 시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예산이거든요. 유지관리 예산이고, 그 다음에 시민 생활하고 아주 캐노피라든가 이렇게 꼭 필수 불가결한 유지 보수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공교롭게도 이 3개구 예산 중에 152억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요구한 예산은 그거보다 더 굉장히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삭감 조정이 돼가지고 이게 그 예산은 삭감이 되고 3대 무상복지는 이제 어떤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남시가 예산 절감을 하고 재정 여건이 좋아서 했다라고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구청에 건설과 예산도 150억이 삭감이 되지 않고 편성이 되면서 다른 예산에서 조정이 돼서 하거나 어떤 세원이 더 마련이 돼가지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삭감된 예산만큼이 공교롭게도 무상복지 예산만큼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본 예산에서는 추경 예산에서는 그 시기에 발생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 연중 써야 되는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되는 게 원칙인데 어떤 이유에서 건설과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무상복지 예산이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부분이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전혀 검토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요.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요번에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면서 비교적 냉정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는 매년 그 비용으로, 그 단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금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같은 물량을 단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과정에 내부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충분히 절약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단가 결정을 했는데도 필요할 경우에 검증이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방침을 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답변을 들어보면 분당구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보도가 한 2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캐노피 설치되어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하게 되냐, 거기에 타일 다 깨져 있습니다. 겨울에 눈 오면 연막칼슘 뿌려서 밑에 그 타일이나 대리석하고 연결된 접착 부위가 다 떨어져서 지나가다가 밟으면 그게 뒤집을 정도로 사고 위험이 심각하고 분당 도시 수준에 맞지 않게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분당 구청장한테도 행감때 얘기를 하고 담당 과장, 팀장 현장에 가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예산에 세산도가 5개 정도씩 반영을 해서 한 4년이나 5년에 다 설치하는 걸로 똑같이 공감했어요. 근데 지금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이 본 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연중 필요한 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그게 본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청년 배당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설명하시면서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검색해 본 결과 핀란드에도 103만 원씩 그 지급하는 걸로 했다가 그 예산 소요되는 게 몇십 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다 국민 투표로 결정합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로 해서 거기서 국민이 찬성하면 소득을 기본소득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국민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지급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걸 지금 정책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그 세계적인 추세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 용역 줘서 받았고 그 받은 걸 해당 과에 보내가지고 해당 과에서 지급의 타당성을 만드는 용역을 주고 시행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여기 의회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표결해서 18명은 찬성을 하고 16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시민의 그런 최초에 시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분열은 심각합니다. 상품권 아까 시장님께서 상인들은 그걸로 와서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했겠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면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묻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은 빨리 해서 좋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 개념에서 시장님께서 뭐 계셨으면 제가 보충기를 했을 텐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는 시장님 말씀. 우 시장님께서 알고 있는, 우 시장 네, 계시지가 않아요. 네,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분명히 뭐 이재명 시장께서 답변하신 걸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다 국민투표로 추진하고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으로 뭐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보도가 된 이후에 연구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 시장님께서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럽 쪽에 선진 유럽에서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린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기타 다른 내용들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 시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도 없으십니까? 일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진즉부터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아니, 그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적시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사를 시장 해보니까 말씀하신 핀란드라든지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서 일부 제가 이제 서부 유럽, 남부 유럽이나 그런 데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로 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뭐 제가 뭐 시장님 답변한 걸 가지고 부 시장님한테 뭐 답변 들으려고 하면 뭐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정책에 대한 것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청년 배당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중원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어느 분이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청년 배당 같은 경우는 67%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찬성은 23%입니다. 그러면 시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정책을 시장의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그런 당위성과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게 필요해 공감성을 갖고 해야지. 찬성하는 사람은 소수인원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수인원인데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유럽의 기본소득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2만 불대 나라가 있습니까?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다 선진국입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도 40에서 5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세금 납부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해서 복지에 나눠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미래의 희망이죠. 그럼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완벽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작은 성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이재명 시장께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드깡 얘기하시면서 현금 줬을 때 잘못 쓰여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상품권 현금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성남시에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정책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이 찬성할 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성남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